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 출범한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2015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보호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2017년 TPP 탈퇴를 선언하는데요. 이후 일본이 주도하면서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CPTPP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어 출범하게 됩니다. CPTPP는 협정문, 30개 개별 챕터, 부속문서, 챕터별 부속서, 비합치 조치 관련 부속서, 기타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CPTPP 협정문에는 새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CPTPP 규범 수용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는 양자협정 방식인 자유무역협정 FTA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기존 가입국들에게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현재 가입국의 대부분이 농수축산임업 강국인 CPTPP에 한국이 가입하려면 농수축산임업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될 것이 자명합니다. 농수축임업인들이 CPTPP 가입을 결사반대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방농정 기조와 FTA로 이미 괴멸에 가까운 현실 속에서 농수축임업 선진국이 주도하는 CPTPP까지 가입한다면 농어민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CPTPP의 개방 수준은 농축산물 96.3%, 수산물 100% 관세 철폐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검역 기준의 완화로 농수축임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과수, 축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역내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인해 수입 농수축임산물도 국내 가공 시 국산으로 인정되는 등 국내 농수축임산물의 내수 기반 역시 취약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CPTPP 협정문 환경 챕터에는 남획과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해온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과잉어획 상태의 구체적, 객관적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처럼 수산보조금이 축소된다면 경영난 가중은 불가피하고 나아가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입니다. CPTPP 가입은 쌀 생산 농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 한국은 이미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사료 포함 곡물 자급률이 2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CPTPP에 가입하며 쌀이 관세와 예외 품목이 된다면 쌀마저 값싼 수입쌀과 경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일본도 CPTPP에 가입하며 쌀 관세 유지 조건으로 호주에 무관세 쿼터 8,400톤을 제공하는 등 희생을 치른 바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며 세계는 식량 자립을 위해 자국 농어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은 세계의 흐름을 역행하며 다시 한번 식량 주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식량 주권을 포기한 나라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보아왔습니다. 식량 주권을 포기한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CPTPP 가입은 검역 주권의 포기이기도 합니다. CPTPP에 포함된 동식물 위생검역 분야의 구획화는 가축질병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나 지역의 축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농장이나 도축장 단위로 청정구역을 설정하고 국제기준에만 부합하면 수입을 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먹거리가 수입될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대만은 CPTPP 가입을 위해 의장국인 일본과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후쿠시마 원전 지역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했습니다. 한국 역시 CPTPP에 가입한다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가 국민들의 식탁으로 무분별하게 밀려온다면 국민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CPTPP 가입 저지하여 농어민 생존권도, 식량주권도, 국민건강권도 함께 지켜냅시다.